안녕하세요.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오싹하고 엄마한테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제가 5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벌어진 일인데요.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이었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다들 놀라실 거예요. 처음 그를 만난 건 제가 32살 때였어요. 친구 결혼식 뒤풀이에서였는데 첫눈에 반할 정도로 훈훈하고 매너가 좋았어요. 키도 180이 넘고 얼굴도 잘생긴 데다가 목소리까지 좋아 여자들이 다 쳐다볼 정도였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신랑 회사 동료인데요.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명함을 주는데 대기업 로고가 찍혀 있더라고요. 첫인상이 정말 좋았어요. 그날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교환했고 다음 날부터 매일 안부 문자를 주고받았죠. 결혼도 너무 하고 싶었고 그때는 친구들도 다 기혼이었던지라 사실 이런 연락들이 반가웠어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어제 말씀하신 프레젠테이션은 잘 끝나셨나요? 어머, 그걸 기억하고 계셨어요? 네, 다행히 잘 끝났어요. 다행이네요. 고생하셨을 텐데 맛있는 거 드시면서 피로 푸세요. 이렇게 제가 무심코 한 말까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세심하고 다정한 사람이구나 싶었죠. 문자 주고받다가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는데 실제로 만나보니 더 좋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만나보지 못한 느낌의 사람이었어요. 한결같이 다정하고 한결같이 평온한 느낌이었거든요. 오늘 정말 예쁘시네요. 그 옷 정말 잘 어울려요. 감사해요. 근데 항상 이렇게 칭찬을 잘 하시나요?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보는 순간 너무 예쁘셔서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에요. 너무 띄워주시는 거 아니에요? 비행기 그만 태우세요. 진짠데요. 한 달쯤 지나서 정식으로 사귀게 됐는데 그때부터 그는 정말 극진하게 저를 대해줬어요. 퇴근 시간이면 항상 회사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점이나 카페를 다 외워서 데려가 주곤 했죠. 사실 남자가 이렇게까지 세심하긴 드물잖아요. 저 역시 이런 세심함과 다정함에 점차 스며들고 있더라고요. 자기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무슨 날인데요? 우리가 사귄 지 100일이잖아요. 작은 선물 준비했어요. 아, 미안해요. 일하는 것 때문에 100일을 깜빡했어요. 이해해요. 얼마나 바쁘면 그랬겠어. 내가 챙겨주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부담 말아요. 반지도 아니고 목걸이도 아닌 제가 평소에 갖고 싶다고 말했던 향수를 선물로 준비했더라고요. 100일, 200일, 300일 이런 기념일을 다 챙기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런 걸 잘 못 챙기는 성격인데 그가 먼저 다 챙겨주니까 너무 감동이었죠. 무엇보다 제일 좋았던 건 우리 엄마를 대하는 그의 태도였어요. 보통 남자들은 여자친구 부모님을 만나는 걸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근데 그는 오히려 먼저 우리 엄마를 뵙고 싶다고 했어요. 그만큼 저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사실 고맙더라고요. 어머님께 인사드리고 싶은데 언제 시간 괜찮으실까요? 엄마가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제가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지도 알고 싶고요. 일단 알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요. 첫 만남을 준비하면서 그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한정식집을 예약하고 엄마 건강을 위한 홍삼 세트까지 준비해 왔거든요. 저한테 세심한 건 세심한 것도 아니었어요. 저희 엄마를 살뜰히 챙기는 그였죠.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인사드릴게요. 아이고, 이렇게 비싼 걸 왜 사왔어? 그냥 와도 되는데. 어머님이 건강하셔야 저희도 마음이 편하죠. 별거 아니에요. 고마워요. 내가 우리 딸한테 얘긴 많이 들었네요. 식사하는 내내 이런저런 질문도 하시고 그의 집안 이야기도 들으시고 나중에 집에 와서 엄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정말 좋은 사람 같구나.
눈빛이 선하고 말도 예쁘게 하고. 엄마도 마음에 드세요? 아이 그럼 이런 사람이라면 엄마도 안심이야. 잘 만나봐. 엄마가 좋아하니까 진짜 좋다. 고마워요. 그날 이후로 그는 정말 자주 우리 집에 왔어요. 주말이면 어김없이 찾아와서 엄마 심부름도 도와드리고 집안일도 거들어드렸죠. 처음엔 엄마가 미안해 하셨는데 나중엔 그가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실 정도였어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둘이서 잘 지내니까 저 역시 너무 흐뭇하더라고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어머님은 쉬고 계세요. 아니야, 내가 할게. 네가 손님인데. 손님 아니에요. 저도 이제 가족이잖아요. 어머님이 맛있는 음식 많이 해주셔서 제가 배웠어요. 오늘은 제가 솜씨를 보여드릴게요. 엄마, 내 남자친구 요리 진짜 잘해요. 한번 믿고 먹어봐요. 아이, 그래도 손님인데. 진짜 괜찮아요. 전 손님이 아니라 가족인걸요. 얼른 앉아 계세요. 그는 정말 요리도 잘했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갈비찜을 만들었는데 엄마가 깜짝 놀라실 정도로 맛있었죠. 어머, 이거 네가 만든 거야? 식당에서 사온 것 같은데? 어머님이 좋아하신다고 해서 열심히 연습했어요. 맛있으세요? 아, 정말 맛있어. 아, 우리 사위 요리 솜씨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 내가 음식 솜씨가 없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요리 잘해서 너무 다행이에요. 그러게, 우리 딸 복 받았네. 엄마는 그때부터 그를 우리 사위라고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만큼 그를 마음에 들어 하셨던 거예요. 아버지가 10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신 후로 엄마는 늘 외로워하셨는데 그가 자주 찾아오니까 많이 위로가 되신 것 같았어요. 특히 아버지 기일 때도 그가 함께 가서 제사를 지내드렸는데 엄마가 정말 고마워하셨죠. 어머님, 제가 아버님 산소에 같이 가도 될까요? 그래도 되겠니? 너무 멀어서 힘들 텐데. 아니에요, 당연히 가야죠. 아버님께도 인사드리고 싶어요. 엄마 진짜 든든하죠? 그러게, 너무 든든하다. 아마도 네 아빠도 흐뭇해 하실 거야. 산소에 가서도 그는 정말 예의 바르게 행동했어요. 아버지 묘 앞에서 큰 절을 올리고 묘지 주변 정리도 도와드렸죠.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니와 따님을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이런 날이 올까 싶었는데 정말 고마워요. 아이, 고맙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나야말로 고맙고 또 고마워. 그 모습을 보고 엄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도 마음이 뭉클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어갔어요. 명절 때도 당연히 우리 집에 와서 함께 보냈고 엄마 생신 땐 더 극진히 챙겼죠. 주변에서도 남자 잘 만났다 한마디씩 거들었고 저 역시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좋은 남자를 만났나 싶었어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이건 제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아이고, 이런 걸 또 왜 준비했어? 한정판이라서 구하기 힘들었는데 어머니가 이 브랜드 좋아하신다고 해서 겨우 구했어요.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매번. 에이, 당연히 준비해드려야죠. 제가 아들이나 마찬가지인데. 너무 고마운데 매번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좋은 여자를 보내줬잖아요. 엄마가 평소에 갖고 싶어 하시던 명품 가방이었어요. 저도 몰랐는데 그가 어떻게 알았는지 딸보다도 더 딸 같은 사람이었네요. 근데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니? 어머님한테 해드리는 건데 비싼 게 어딨어요. 마음에 드세요? 아이, 그럼 너무 마음에 들지. 정말 고마워. 2년쯤 지났을 때 그가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했어요. 한강 야경이 모이는 레스토랑에서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죠.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반지도 제가 평소에 마음에 들어했던 디자인이었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났어요. 당연히 좋다고 했죠. 그날 밤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엄마도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정말 잘 됐구나. 그 사람이라면 엄마도 안심이야. 언제 결혼할 거니? 내년 봄쯤 하려고요, 엄마.
그래, 좋아. 엄마가 뭐든 도와줄게. 아, 우리 딸 시집 가는구나.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도 엄마가 우리 딸 결혼하는 거 준비는 해줘야지.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그는 더욱 살뜰하게 저와 엄마를 챙겼어요. 혼수 준비부터 시작해서 신혼집 알아보는 것까지 모든 걸 주도적으로 해줬죠. 이 동네 어때? 여기가 어머니 댁이랑 가깝고 좋을 것 같은데. 어머, 여기 너무 비싼 동네 아니야? 괜찮아. 우리가 살 곳인데 좋은 데로 가야지. 어머니도 자주 놀러 오실 수 있게. 신혼집은 정말 좋은 곳으로 구했어요. 엄마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신축 아파트였죠. 그는 계약금도 본인이 다 내더라고요. 사실 부담스럽기도 한데 고맙기도 했어요. 아니, 같이 내야지. 나도 돈 있어. 네 돈은 혼수 준비하는 데 쓰고 집은 내가 준비할게. 남자가 집은 해와야지. 그래도 형편 뻔히 아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걱정 마. 나도 잘 벌잖아. 그 돈은 아껴둬요. 예식장도 최고급 호텔로 예약했어요. 엄마 의견을 물어가면서 정했는데 엄마가 정말 좋아하셨네요. 한편으로는 너무 고급이라 좀 걱정도 하시긴 하셨죠. 어머님, 이 호텔 어떠세요? 여기가 음식도 맛있고 시설도 좋다고 하던데. 너무 좋지. 근데 비용이 많이 들 텐데.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최고로 해야죠. 웨딩드레스 고르는 날도 엄마와 함께 갔어요. 그가 엄마를 특별히 모시고 갔죠. 정말 자상하고 세심한 모습에 저 역시 감동을 받았네요. 딸인 저보다도 늘 엄마를 먼저 챙기는 남자였어요. 어머니도 한복 맞추셔야 해요. 오늘 같이 고르시죠. 아니야, 난 가지고 있는 게 있어. 그래도 이럴 때 아니면 새 한복 언제 입어보시겠어요. 이런 거라도 아껴서 다른 거에 보탰어. 돈 들어갈 때도 많을 텐데. 어머님, 저 이러려고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그는 정말 엄마를 극진히 모셨어요. 한복도 최고급으로 맞춰드리고 결혼식 날 머리와 화장도 예약해드렸죠. 그런데 결혼을 6개월 앞둔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려다가 어지러워서 넘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그렇게 건강하셨던 엄마가 말이에요. 아빠를 잃었던 터라 엄마가 쓰러지셨다고 하니 사실 겁부터 나더라고요. 엄마 괜찮으세요?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더니. 병원 가요, 빨리. 괜찮아, 병원은 무슨. 혹시 모르잖아요. 빨리 가야지. 그냥 요새 피곤해서 그런 거야. 안 돼. 그냥 의심부터 들면 병원 가는 게 좋아. 급하게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정밀 검사를 해보자고 하셨어요. 그냥 빈혈이나 혈압 문제겠거니 했는데 일주일 후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을 때 저희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네요. 보호자분, 그 환자분이 췌장암 4기입니다. 이미 간과 폐로 전이가 진행된 상태고요. 네? 그게 무슨 암이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엄마는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려 했지만 손이 계속 떨리고 계셨죠. 그가 저와 엄마를 부축하며 의사 선생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치료는 가능한 거죠? 수술이라도 아니면 항암 치료라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술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항암 치료로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길어야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펑펑 울었어요. 엄마도 충격을 받으셨는지 말씀이 없으셨고요. 엄마 어떡해? 이럴 수가. 울지 마. 엄만 괜찮아. 그렇게 저희가 울고 있을 때 남자친구는 저희를 꽉 안아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최고의 병원 알아볼게요. 포기하지 마세요. 요즘은 의학이 발달돼서 기적 같은 일도 많이 일어나요. 그날부터 그는 정말 발벗고 나섰어요. 서울의 유명한 대학병원은 물론이고 암 전문 병원까지 다 알아봤죠. 심지어 해외 치료 가능성까지 찾아봤어요. 전 엄마가 아프다는 충격에 사실 뭐부터 해야 할지 몰랐는데 남자친구가 보호자처럼 이것저것 알아봐주고 같이 힘이 되어주니 너무 고맙더라고요.
어머니, 독일의 췌장암 전문 치료로 유명한 병원이 있대요. 거기 가서 치료 받으시면. 아니야, 그런 데까지 갈 필요 없어. 그냥 여기서. 안 돼요, 어머니. 꼭 나으셔야 해요. 저희 결혼식 때 건강한 모습으로 축복해 주셔야죠. 민폐라도 안 끼치면 다행일 텐데. 결국 엄마는 국내 최고의 암 전문 병원에서 치료받기로 했어요. 항암 치료를 시작했는데 부작용이 정말 심했어요.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구토도 심하고 몸무게도 급격히 빠졌죠. 그런 모습에 속상해하는데 그걸 아는지 남자친구는 매일같이 병원에 왔어요. 회사 점심시간에도 오고 퇴근 후에도 오고 주말엔 아예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죠. 저보다도 더 자식같이 저희 엄마를 모시는 그의 모습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네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전복죽 끓여왔어요. 기력 회복에 좋대요. 고맙구나. 자네가 이렇게 해주니 내가 미안하네.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한 일인데요. 고마워요, 정말.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그래도 나도 못하는 거잖아. 바쁘다는 핑계로. 자기는 바쁠만 하지. 일이 좀 많아. 난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거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요. 어머님도 그냥 빨리 기력 차릴 생각만 하세요. 미안한 마음 갖지 마시고. 매일 다른 음식을 해왔어요. 전복죽, 삼계탕, 소고기 미역국, 엄마가 드실 수 있는 것들로 정성껏 준비해왔죠. 병원비도 그가 다 부담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낼게. 그 돈으로 다른 거 준비해. 아니야, 내 엄마 병원비는 내가. 우리가 곧 가족이 될 사이인데 뭘 그렇게 따져. 내가 내고 싶어서 내는 거야. 간병인도 최고급으로 구해주고 VIP 병실로 옮겨주고 정말 자기 부모님처럼 극진히 모셨어요. 병원 의사들이나 간호사들도 다 감탄할 정도였죠. 어머님은 정말 좋은 사위를 두셨네요. 친아들도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요. 저도 놀랄 정도예요. 엄마도 그의 정성에 감동하셨어요. 가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죠. 너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사위가 이렇게까지 해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요. 저도 고마워서. 꼭 행복하게 살아야 해. 엄마가 못 봐줘도.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요. 엄마 꼭 나을 거예요. 너한텐 정말 미안해. 나라도 건강했어야 하는데 말이야. 엄마 오래 살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말 말아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엄마의 상태는 나빠졌어요. 항암 치료도 별 효과가 없었고 통증도 점점 심해졌죠. 의사 선생님도 더 이상 치료가 의미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병실에 갔더니 엄마가 그의 핸드폰을 보고 계셨어요. 단 한 번도 제 핸드폰조차 만진 적이 없던 터라 사실 이상하더라고요. 엄마 뭐 하세요? 아니야, 그냥 시간 보려고. 엄마는 황급히 핸드폰을 내려놓으셨어요. 표정이 좀 이상했지만 그땐 그냥 넘어갔어요. 아프신 와중에도 이런저런 생각이 많으신가 보다 했죠. 또 한 번은 엄마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람 회사가 정확히 어디라고 했지? 한성그룹이요. 마케팅팀에서 일한다고 했잖아요. 왜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거기 아는 사람이 있나 싶어서. 그리고 며칠 후엔 이런 질문도 하셨어요. 그 사람 집이 어디라고 했더라? 경기도 쪽이요. 부모님이 거기 사신대요. 그래. 부모님은 뭐 하신다고 했지? 아버님은 퇴직하셨고 어머님은 주부세요. 엄마 왜 자꾸 물어보세요? 그냥 알아두려고. 그때도 별 생각 없이 넘겼어요. 엄마가 사위 될 사람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 보다 했죠. 엄마의 병환이 깊어짐에 따라 저희는 상견례도 패스했어요. 간략하게 저만 인사를 드리고 끝이 났죠. 결혼을 2달 앞둔 시점에 엄마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게 됐어요. 더 이상 치료가 의미가 없다는 의사 선생님의 판단이었죠. 엄마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네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제 결혼식 엄마가 꼭 봐주셔야 하는데. 엄마는 약하게 웃으시며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엄마 네가 좋은 사람 만난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 사람이 널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런데 마지막 며칠 동안 엄마는 계속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기력이 없어서 제대로 말씀을 못 하셨죠. 엄마, 무슨 할 말 있으세요? 그 사람 조심... 네? 누굴 조심하라고요? 그 사람... 하지만 엄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숨쉬기도 힘들어하셔서 산소호흡기를 하고 계셨거든요. 마지막 날 밤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딸아, 내 엄마. 엄마가 미안해. 엄마 왜 그런 말씀하세요? 미안하게 뭐가 있어요? 네 결혼식 못 봐줘서. 엄마. 그리고 새벽 3시쯤 엄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마지막까지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죠. 엄마! 엄마! 저는 엄마를 붙잡고 울부짖었어요. 남자친구 또한 제 옆에서 함께 울었죠. 어머님, 제가 더 잘해드릴걸. 어머님. 장례식장에서도 그는 정말 상주처럼 행동했어요. 장례 절차를 다 알아보고 장지도 좋은 곳으로 정하고 조문객들 맞이하는 것도 다 도맡아서 했죠. 정말 사위복이 있으셨네요. 친애들도 저렇게 못해요. 조문 오신 분들이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가 없었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장례식 마지막 날 밤이었어요. 3일장을 치르느라 너무 피곤해서 빈소 한쪽 의자에 앉아 깜빡 졸았는데 꿈에 엄마가 나타나신 거예요. 엄마! 엄마는 건강하셨을 때 모습 그대로였어요. 환하게 웃고 계셨죠? 우리 딸 많이 힘들었지? 엄마, 난 어떡하라고 왜 이렇게 일찍 가신 거예요?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표정이 심각해지시더라고요. 딸아, 엄마가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그놈이랑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된다. 엄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너무 강렬해서 깜짝 놀랐죠.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셨잖아요. 그가 엄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그게 다 가짜야. 연기야. 그놈이 너한테 접근한 건 다 이유가 있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그럴 리가요. 5년 동안 한결같이 잘해줬는데. 딸아, 엄마가 살아있을 때 확인해봤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너무 생생하게 엄마가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엄마, 제발 확인해봐. 엄마 말 새겨들어. 널 제일 사랑하는 건 나다. 알겠지? 엄마, 가지 마세요. 시간이 없어. 꼭 기억해. 절대 그놈이랑 결혼하면 안 돼. 그놈은 사기꾼이야. 엄마가 지켜줄게. 그 순간 누군가가 제 어깨를 흔들었어요. 자기야, 왜 여기서 자? 감기 걸려. 잠깐 집에서 눈 좀 붙이고 올래? 눈을 뜨니 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절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아, 꿈을... 무슨 꿈? 무서운 꿈 꿨어? 엄마가 나타났어.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 같았지만 금세 다시 부드러워졌어요. 그래?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걱정되셨나 보다. 그냥 잘 살라고.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왠지 엄마가 한 말을 그에게 직접 말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온 후 저는 엄마의 꿈이 계속 생각났어요. 너무 생생해서 단순한 꿈이라고 치부하기 어려웠죠. 엄마의 그 간절한 표정, 목소리, 모든 게 너무 생생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큰 결심을 했죠. 정말로 그가 회사에 가는지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먼저 그의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기업 인사팀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문호 대리 계신가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회사에 그런 분은 안 계신데요. 네? 그럴 리가요. 5년째 다닌다고. 혹시 성함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그의 이름을 다시 말하자 직원분이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니 그 확인해보니 그분은 작년 3월에 퇴사하셨네요. 네? 작년 3월이요? 네, 맞습니다. 그 업무 관련 문제로 권고사직 하셨다고 나와 있네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엄마의 의미심장했던 말씀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1년 넘게 매일 출근한다고 했는데 대체 어디를 간 걸까요? 정신을 차리고 그의 집으로 향했네요. 그리고 그의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절대 건드리지 않았던 그의 서랍장을 열었죠. 첫 번째 서랍에서 수십 개의 봉투가 나왔어요. 열어보니 모두 대출 서류와 신용카드 연체 고지서였어요. 땡땡 캐피탈 연체 금액 3천만 원, XX카드 연체 금액 2,500만 원, 세모세모 저축은행 연체 금액 5천만 원. 계산해보니 총 빚이 2억이 넘었어요.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네요. 두 번째 서랍에서는 더 충격적인 것들이 나왔죠. 제 재산을 조사한 메모들이었어요. 아버지 유산, 강남 아파트 시가 15억, 예금 5억, 주식 3억, 총 23억. 온라인 쇼핑몰 월 매출 8천만 원, 연 순이익 4억, 사업가치 약 20억. 결혼 후 재산 분할 시 최소 20억 이상 확보 가능, 위자료 명목으로 추가 확보 가능. 언제 이런 걸 다 알아봤을까요? 세 번째 서랍에서는 사진들이 나왔어요. 그와 어떤 여자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인데 날짜를 보니 우리가 사귀는 5년 동안 계속 찍은 것들이었어요. 심지어 그 여자와 웨딩 촬영을 한 사진도 있었네요. 날짜를 보니 제가 엄마 병간호 하느라 정신없던 2달 전, 5년. 5년 동안 저를 속였던 거예요. 엄마한테 잘한 것도 저한테 다정했던 것도 모두 계산된 연기였던 거죠. 계속 뒤지다가 통장 거래 내역도 나왔어요. 그가 회사에서 월급 받는다며 보여줬던 통장인데 자세히 보니 모두 조작된 거였어요. 포토샵으로 만든 가짜 내역서였죠. 실제로는 제가 준 신용카드로만 생활하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병원비 낸다고 했던 것도 확인해봤어요. 병원에 전화해보니 모두 제 카드로 결제됐다고 하더군요. 그가 제 카드를 가져가서 결제하고는 자기가 낸 것처럼 행동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혼인신고서 사본이 나왔어요. 날짜를 보니 엄마가 호스피스로 옮기던 날 제가 정신없이 울고 있을 때 몰래 제 도장을 사용해 혼인신고를 했던 거예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자기 먼저 와 있었구나. 나왔어. 오늘 일찍 끝나서. 그가 들어오다가 제 앞에 펼쳐진 서류들을 보고는 멈췄어요. 이게 뭐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서 그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죠. 그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짓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는 의자에 털썩 앉으며 말했죠. 들켰구나. 뭐? 들켰다고? 그게 지금 할 말이야? 제가 소리쳤어요.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좀만 더 참으면 됐는데. 뭐라고? 그는 비웃듯이 말했어요. 네 엄마 죽기 전에 날 의심했거든. 내 핸드폰도 몰래 받고 회사에도 전화해본 것 같더라. 하지만 이미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너한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죽었지. 너? 엄마가 너를 의심한 걸 알고 있었어? 당연하지. 그래서 더 조심했어. 병원비 내는 척하면서 네 카드 썼고 매일 병문안 가서 쇼했지. 효자사위 연기 완벽하게 했잖아. 네 엄마도 결국엔 다시 날 믿더라.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를 때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가 제 손목을 잡았죠. 진정해. 때려봤자 달라질 건 없어. 이미 게임은 끝났어. 우린 법적으로 부부야. 네 재산 절반은 내 거지. 뭐? 혼인신고를 언제? 네가 엄마 잃고 정신없을 때 했지. 호스피스 병동에서 울고불고 하던 날. 네 가방에서 도장 꺼내서 했어. 공무원들도 상황 이해한다고 별말 안 하더라. 이 나쁜 놈.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엄마 돌아가신 와중에. 사람? 난 5년을 투자했어. 5년 동안 너랑 네 엄마한테 잘해주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특히 네 엄마 그 노인네 병원에 매일 가서 죽 끓여주고 정말 지옥이었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엄마가 널 얼마나 믿고 의지했는데? 그래서 더 쉬웠지. 완전히 속았으니까. 우리 사위하면서 날 친아들처럼 대하더라. 덕분에 네 신뢰도 완벽하게 얻었고. 누가 너한테 이런 짓 시킨 거야? 그 여자가 시킨 거야? 그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것도 알았네? 뭐 이제 숨길 것도 없지. 맞아, 내 진짜 여자친구야. 7년째 사귀고 있지. 우리가 같이 계획한 거야. 돈 많은 여자 하나 잡아서 인생 역전하자고. 7년? 그럼 나 만나기 전부터... 그래, 처음부터 계획적이었어. 네 친구 결혼식에 간 것도 널 만나려고 일부러 간 거야. 네가 돈 많다는 정보를 입수했거든. 아버지 유산도 많고 사업도 잘 된다고 하더라.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5년 동안 다 거짓이었어? 나한테 했던 말들, 엄마한테 했던 행동들 다? 거짓? 글쎄, 뭐 연기라고 해두자. 꽤 힘든 연기였어.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고 기념일 챙기고 프로포즈하고 정말 역겨웠어. 특히 네 엄마한테 효도하는 척하는 거 그게 제일 힘들었어. 그럼 회사는? 처음부터 다니지 않았어? 아니, 처음엔 다녔어. 근데 작년에 잘렸지. 회사 돈 빼돌리다가 들켜서. 고소는 안 당했지만 업계에 소문나서 재취업이 안 돼. 그래서 더 이 결혼에 목맸던 거야. 근데 어떻게 일이 당당해? 나도 지쳤거든. 솔직히 5년을 이러고 살았어 봐라. 힘이 드나 안 드나? 쓰레기다 정말. 마음대로 생각해. 어차피 네 재산 나한테도 권리 있고 내가 너한테 사기친 건 증거가 없잖아. 내가 너한테 지극정성으로 대한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야. 내가 그러려고 5년을 고생한 거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어요. 어차피 할 일은 다 했으니까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재산 분할 청구할 거니까 준비해.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할 거야. 정신적 피해 운운하면서. 뭐? 위자료를 네가 청구한다고? 그럼 난 피해자니까. 5년 동안 속아서 결혼까지 했는데 갑자기 쫓겨나면 피해자지. 법이 그래. 그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리고 네 엄마 꿈에 나타났다고? 재밌네. 죽어서도 딸 걱정하나 보네. 뭐 이미 늦었지만. 이 나쁜 놈! 제가 그를 밀쳤지만 그는 비웃으며 나갔어요. 우린 이제 부부야.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최소한 10억은 받아낼 거니까 각오해. 문이 쾅 닫히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어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 이미 다 알고 계셨는데 절 지키려고 얼마나 애쓰셨을까. 아픈 몸으로 조사하고 확인하고 그런데도 저한테 말하지 못하고 가신 게 얼마나 한이 되셨을까. 다음 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친구가 소개해준 이혼 전문 변호사였는데 제가 가져간 증거들을 보고는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네요. 사실 모든 걸 이미 제 핸드폰으로 녹음 중이었거든요. 바보 같은 그 사람은 모든 걸 다 술술 얘기한 꼴이 됐던 거죠. 이건 명백한 결혼 사기예요. 혼인신고도 위조된 거고요.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요? 그럼 제 재산은? 걱정 마세요. 이 정도 증거면 한 푼도 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요. 형사고소도 할 수 있고요. 변호사님이 신속하게 움직여 주셨어요. 먼저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했죠. 고소장을 접수하고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피해자를 조사해보니 여러 건의 사기 전과가 있었습니다.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여성을 상대로 결혼 사기를 쳤더군요. 네?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있다고요? 네,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3명입니다. 모두 재산이 많은 여성들이었어요. 한 명은 5억을 뜯겼고 다른 분은 아파트를 빼앗겼더군요. 그리고 그 여자도 공범으로 잡혔다고 했어요. 둘이 짜고 여러 명을 상대로 사기를 쳤던 거죠. 그 여자가 타깃을 물색하고 그가 접근해서 사기를 치는 방식이었대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법정에서 그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죠.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5년 동안 직장인으로 위장하며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암투병주인 것을 이용해 더욱 교묘하게 접근했습니다. 검사님의 기소 내용을 들으며 저는 울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아프신 중에도 절 지키려고 애쓰신 게 떠올랐거든요.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어머니의 병원비를 낸다고 속이고 피해자의 카드를 무단 사용했으며 피해자가 모친상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그의 변호사가 뭐라고 변명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했고요. 저도 똑같이 당했어요. 부모님한테 극진히 잘해서 완전히 믿었는데. 저는 아버지가 아프실 때 간병을 도와줘서 감동했었어요. 근데 다 거짓이었다니. 재판 중에 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어요. 그가 엄마의 죽음을 앞당기려고 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거예요. 다행히 피해자 어머니가 눈치채신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피고인이 가져온 음식은 드시지 않았다고 간호사들이 증언했습니다. 엄마는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 아프시고 기력도 없어 말을 못하신 거예요. 얼마나 속이 문드러지셨을까요? 결국 판결이 나왔어요.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공범인 피고인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합니다. 판사님의 선고를 듣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가 법정에서 끌려가면서 절 노려봤지만 이젠 무섭지 않았죠.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엄마 산소에 갔어요. 엄마, 다 끝났어요. 엄마가 지켜주신 덕분에 무사히 해결됐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엄마가 수고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아픈 중에도 절 조사하고 지키려고. 정말 감사해요, 엄마. 그 일이 있고 2년이 지났네요. 저는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죠. 사업도 더 번창했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창 모임에서 한 사람을 만났어요. 의사인 친구가 데려온 후배였는데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소아과 의사 땡땡땡입니다. 수줍게 인사하는 모습이 진솔해 보였어요. 화려하거나 능숙하진 않았지만 그게 오히려 진실되게 느껴졌죠. 이번엔 정말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어요. 그의 직장도 직접 확인했고 주변 사람들도 만나봤죠. 다행히 모두 진실된 사람이었어요. 선배가 전에 안 좋은 일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도 될까요? 그가 먼저 제 상처를 이해하고 배려해줬어요.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신뢰를 쌓아갔죠. 6개월쯤 지났을 때 그가 자신의 통장과 재산 상태를 먼저 공개했어요. 전 이만큼 벌고 이만큼 저축하고 있어요. 빚은 학자금 대출 조금 남은 게 전부예요. 불안하실까봐 먼저 보여드려요. 그런 배려가 정말 감동이었어요. 전과 달리 모든 게 투명했죠. 1년쯤 지났을 때 그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화려하진 않았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프로포즈였죠. 네, 평생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저와 결혼해주세요. 이번엔 정말 행복한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면서 그의 부모님도 만났는데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네요. 고생 많으셨다고 들었는데 이젠 행복한 일만 있을 거예요. 또 울었어요. 이렇게 좋은 날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식 전날 밤 저는 오랜만에 엄마 꿈을 꿨어요. 엄마는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우리 딸, 이제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네, 엄마, 이번엔 정말이에요. 그래,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행복하게 살아야 해. 엄마도 그곳에서 편안하시죠? 그럼, 내 딸이 행복한데 내가 왜 편안하지 않겠니?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고는 환한 빛 속으로 사라지셨어요. 결혼식 날 저는 엄마 영정사진을 바라봤어요. 엄마, 저 결혼해요.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진 속 엄마가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했어요. 화려한 호텔 웨딩이 아닌 작은 곳에서 가족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해서 했죠.
신랑은 결혼식 내내 저를 따뜻하게 바라봐줬어요. 이제부터 제가 지켜드릴게요. 아픈 기억은 다 잊고 행복하게 살아요. 고마워요. 저도 정말 잘할게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정말 행복한 눈물이었죠. 그리고 결혼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엄마가 쓰시던 물건들을 정리하게 됐어요. 그동안 차마 손을 대지 못했는데 이젠 마음의 준비가 된 것 같았거든요. 결혼한 지 1년쯤 됐을 때 임신을 했어요. 엄마가 그토록 보고 싶어 하셨던 손주였죠.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보며 눈물이 났어요. 엄마, 저 엄마 될 거예요. 엄마가 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엄마 꿈을 꿨어요. 우리 딸, 엄마가 될 거구나. 엄마,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그런데 딸아, 조심해야 할 게 있어. 그리고 잠에서 깼네요. 엄마가 또 무슨 말을 해주시려고 한 걸까 싶은 게 이번에도 찝찝하더라고요. 꿈에서 깬 후 불안한 마음에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남편은 바로 조치를 취했죠. 혹시 모르니까 보안업체에 연락해서 집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CCTV도 추가로 설치합시다. 그리고 경찰에도 신고했어요. 조사해보니 정말로 그의 동생이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대요. 피해자의 동생이 선배님 집 주변을 배회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 내리겠습니다. 엄마가 또 한 번 절 지켜주신 거예요. 조심스럽게 임신 기간을 보내고 드디어 출산을 했어요. 건강한 딸이었죠. 아기를 안고 있는데 엄마 생각이 났어요. 엄마, 제가 딸을 낳았어요. 엄마 닮아서 정말 예뻐요. 신기하게도 아기가 태어난 날 밤 엄마가 꿈에 나타나셨어요. 이번엔 정말 행복한 표정이셨죠. 우리 딸이 엄마가 됐구나. 아기가 정말 예쁘네. 엄마, 이름을 뭐로 지을까요? 희망이라고 지어. 네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듯이 이 아이도 항상 희망을 품고 살았으면 좋겠어. 꿈에서 깬 후 남편과 상의해서 아기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었어요. 희망이가 100일이 됐을 때 엄마 산소에 갔죠. 엄마, 희망이에요. 엄마 외손녀예요. 정말 예쁘죠? 바람이 살랑 불어와 희망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요. 엄마가 손녀를 어루만지는 것 같았죠. 엄마 덕분에 제가 살아있어요. 엄마 덕분에 이 아이도 태어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희망이가 3살이 됐을 때 뜻밖의 연락을 받았어요. 감옥에 있는 그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정말 나쁜 놈이었다. 당신과 어머니께 용서를 구한다. 비록 늦었지만. 편지를 읽고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용서할 순 없지만 그래도 사과라도 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사실 거짓이었어도 5년은 엄마가 행복해 하셨으니까 말이죠. 남편과 상의 끝에 답장을 보냈어요. 당신을 용서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언젠간 죗값을 치르고 새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는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그 후로 연락은 없었어요. 아마 제 마음을 이해했으리라 믿어요. 희망이가 5살이 됐을 때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엄마가 쓰시던 낡은 책장을 정리하다가 그 안에서 편지를 발견한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하늘나라에 있겠지. 미안하다, 딸아. 살아생전에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 사람의 정체를 알았지만 너한테 말할 기회가 없었어. 하지만 엄마는 믿어. 네가 결국엔 진실을 알게 될 거라고. 너는 똑똑하고 강한 아이니까. 딸아, 상처받지 마라. 이것도 다 네 인생의 한 과정일 뿐이야. 더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 거야.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볼게. 그리고 이 통장을 너한테 남긴다. 네가 모르는 엄마의 비상금이야. 어려울 때 쓰렴. 비밀번호는 네 생일이야. 사랑한다, 내 딸아. 항상
행복하길 바란다. 엄마가. 편지와 함께 통장이 있었어요. 확인해보니 5천만 원이 들어있었죠. 엄마가 언제 이런 돈을 모으셨을까? 여보, 어머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네요. 엄마가 끝까지 절 생각하셨구나. 그 돈으로 우리는 희망의 집이라는 쉼터를 만들었어요. 결혼 사기나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한 곳이었죠. 어머님의 뜻을 이어받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엄마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쉼터를 운영하면서 많은 여성들을 만났어요. 다들 비슷한 상처를 안고 있었죠. 선생님 덕분에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저도 이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의 말에 보람을 느꼈어요. 엄마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 같았죠. 그리고 매년 엄마 기일이면 온 가족이 함께 성묘를 가요. 외할머니, 저 희망이에요. 이번에 반장 됐어요. 할머니, 나도 왔어요. 아이들이 해맑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져요.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가 지켜주신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면서 무지개가 나타난 거예요. 엄마, 우와, 무지개다. 할머니가 선물 주신 거야.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엄마가 정말로 우리를 보고 계신 것 같다고.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어머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시면. 네, 정말 그럴 거예요. 희망의 집은 이제 전국에 지부를 둔 큰 단체가 됐어요. 수많은 여성들이 그곳에서 새 삶을 시작했죠. 가끔 옛날 생각을 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프지만 이젠 감사한 마음이 더 커요. 그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됐으니까요. 무엇보다 엄마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죽음도 막을 수 없는 모성애, 그게 저를 지켜줬죠. 그리고 작년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죠. 의식을 잃었던 사흘 동안 엄마를 만났어요. 엄마, 우리 딸 아직 올 때가 아니야. 엄마 보고 싶었어요. 같이 있고 싶어요. 안 돼. 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 남편도 있고. 아직 네가 할 일이 많어.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딸아, 엄만 항상 네 곁에 있어. 네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항상 지켜보고 있어. 엄마, 이제 돌아가.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야. 눈을 떴을 때 가족들이 울고 있었어요. 여보, 정신 차렸어요? 엄마 괜찮아?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퇴원 후 다시 엄마 산소에 갔어요. 엄마,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말씀대로 열심히 살게요. 그 후로 더욱 열심히 살았어요. 희망의 집도 확장하고 아이들도 정성껏 키우고 남편과도 더 사랑하며 살았죠. 올해로 결혼 10주년이 되었네요. 남편이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엄마가 좋아하시던 꽃으로 집안에 가득 채운 거예요. 어머님이 가장 좋아하신다고 한 프리지아예요. 오늘만큼은 어머님도 함께 하시는 것 같았으면 좋겠어서. 여보. 그 순간 프리지아 향기가 집안 가득 퍼졌어요. 마치 엄마가 함께 계신 것 같았죠. 그리고 올해 초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가 감옥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간암 말기였는데 너무 늦게 발견해서 손 쓸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미워했지만 한편으론 불쌍하기도 했죠. 그리고 왜 인생을 이렇게 허비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네요. 여보, 제가 이상한가요? 그 사람이 불쌍하게 느껴져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니까요. 참 잘 살았다면 좋았을 텐데 욕심 부리지 않고. 모든 욕심이 화가 되는 법이죠. 결국 그의 장례식에 갔어요. 조문객은 거의 없었죠.
그의 동생이 절 보고 놀랐어요. 절 해하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보더라고요. 왜 오셨어요? 그냥 마지막 인사라도 하려고요. 죄송했습니다. 형도 많이 반성했어요. 착한 사람들 마음에 상처 줬다고 말이죠. 네, 그럼 됐네요. 영정사진 앞에서 잠시 묵념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리고 다음 생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세요. 돌아오는 길에 엄마 산소에 들렀어요. 참 많은 감정이 교차했는데 가장 감사한 건 엄마라는 사람이 절 지켜준 사실이 너무 감사했네요.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이 정말 송두리째 바뀔 수도 있었으니까요. 엄마, 제가 그 사람을 용서했어요. 엄마도 이해해 주시죠?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어요. 엄마가 잘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죠. 그날 밤 꿈에 엄마가 나타나셨어요. 우리 딸이 정말 컸구나. 원수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됐어.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절 지켜주셨잖아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 과거는 잊고 앞만 보고 살아. 네, 엄마. 엄마는 환하게 웃으시며 사라지셨어요. 그 후로 정말 마음이 편안해졌죠. 지금도 매일 아침 엄마 사진에 인사를 드려요. 엄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희망이가 옆에서 따라해요. 외할머니, 좋은 하루 보내세요. 사랑이도 뒤따라 외쳐요. 할머니, 좋은 하루.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젠 알아요. 가끔 주변 사람들이 물어요. 그런 일 겪고도 어떻게 그렇게 밝게 사세요? 엄마가 지켜주셨거든요. 죽어서도 딸을 지킨 엄마의 사랑. 그게 절 살게 했어요. 와, 진짜 이런 말 저도 들어는 봤는데 진짜 대단하네요. 정말로 그래요. 엄마의 사랑이 없었다면 전 모든 걸 잃었을 거예요. 재산도, 인생도, 어쩌면 목숨까지도. 하지만 엄마는 끝까지 절 지켜주셨죠. 살아서도 죽어서도. 이제 저도 엄마가 됐어요. 그래서 알아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정말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걸.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해요. 매일 밤 자기 전에 하는 말이에요. 그럼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져요. 엄마는 늘 제 곁에 계시니까요.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어요. 바람으로, 햇살로, 별빛으로 엄마는 여전히 절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그곳에 가면 다시 만나겠죠? 그때까지 엄마가 주신 이 생명, 이 삶을 소중히 살아갈게요. 엄마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했으니까요. 엄마는 이제 꿈에 나타나지 않아요. 아마 제가 잘 지내서 그런 거겠죠? 지금까지 제가 겪은 이야기를 써봤는데 참 신기하면서도 기묘하네요. 어머니의 사랑이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요.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우리 한 번뿐인 인생 보람차게 살도록 해봐요. 감사합니다.